네, 안녕하세요. 그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2, 3학번 이승혁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설 네트워크라는 이제 흔히 저희가 말하는 GAN이라는 논문인데요. GAN은 현재 생성형 AI 분야의 시작점이라고 부를 만큼 영향력이 큰 논문이고, 그다음에 스타일 GAN, 이미지 생성 AI 등 다양한 기술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AN이 왜 등장했는지, 어떤 원리로 학습되는지, 그리고 왜 또 중요한 논문인지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GAN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생성 모델의 개념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GAN의 핵심 구조와 직관적인 동작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GAN의 핵심인 목적 함수와 학습 과정을 수식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와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J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지 데이터도 하나의 확률 분포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단순한 픽셀 집합이 아니라 색상, 위치, 형태 같은 다양한 특징들이 결합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 데이터 셋이 있다면 뭐 귀의 위치 아니면 뭐 눈의 형태 이런 다양한 특징들이 이제 뭐 특정한 패턴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성 모델이 뭐 이러한 데이터 확률 분포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 분포를 따르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한 이미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양이라면 고양이만의 그런 특징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별 모델과 생성 모델의 차이점인데요. 판별 모델은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어떤 클래스인지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선을 기준으로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이 있는 것처럼 이제 분류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의 분포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고양이의 특징을 학습한 뒤에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고양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생성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판별 모델은 구별이 주 목적이고 생성 모델은 생성이 그냥 이름 그대로 생성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존 생성 모델의 한계인데요. GN 모델 이전에도 생성 모델은 존재했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explicit density라는 방식은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미지처럼 복잡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분포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계산 비용이 매우 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밑에 보이신 암묵적 확률 분포 표현 같은 경우에는 분포를 근사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압축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미지가 흐릿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A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입니다. 저는 뭐 공부할 때 약간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여졌나를 좀 위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왜 이름이 이제 GAN이라고 붙었냐면, 일단 이게 세 단어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너레이티브는 말 그대로 생성한다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A는 어드버스열, 그러니까 두 네트워크가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학습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뭐 이해하시겠지만 그 신경망 기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서로 경쟁하는 두 신경망 기반 생성 모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거를 위조지폐범과 경찰의 게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자, 즉 제너레이터는 이제 위조지폐범 역할이고, 반대로 판별자는 경찰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경찰의 역할은 이제 진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보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하는 것이고, 일단은 기본적인 원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생성자는 처음에 이제 경찰을 속이려고 하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 성능이 좀 낮기 때문에 판별자가 쉽게 가짜를 구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생성자는 그런 경찰의 그런 어떤 높아지는 기준들을 학습해감으로써 점점 더 정교한 이제 가짜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판별자조차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뭐 여기 0.5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식이 좀 뒤에 좀 괴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N의 미니맥스 목적 함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맥스 같은 경우에는 단어 그대로 뭐 어떤 걸 최소화하고 어떤 걸 최대화한다는 이제 직관적인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판별자 즉 경찰의 목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진짜를 진짜라고 판단을 하고 가짜를 가짜라고 판단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반대로 이제 생성자 G 즉 제너레이터 역할은 판별자를 속여서 가짜를 진짜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잠시만요. 네. 이 수식을 이제 제가 뒤에서 경찰자 관점하고 그다음에 그 생성자 관점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판별자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DX는 입력 데이터 X가 진짜일 확률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별자 입장에서는 진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를 1에 가깝게 만들도록 하고 싶겠죠. 반대로 이제 아, 요 GZ라는 거는 이 Z가 이제 그 입력 데이터 X의 분포를 가지고 이제 약간 노이즈 분포를 만들어서 이제 생성자가 만들어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건 가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별자 입장에서는 얘를 0으로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선 슬라이드를 조금 본 논문에서는 정리를 했는데 먼저 그림의 이제 아래쪽 Z축을 보시면은 생성자에 입력이 되는 랜덤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GAN에서 생성자는 처음부터 이미지를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랜덤한 숫자 벡터인 Z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 노이즈인 Z가 생성자 G를 통과하게 되면 데이터 공간에서 X라는 하나의 가짜의 그런 샘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노이즈 공간에서 이제 위쪽에 이미지 데이터 공간으로 변환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어, 이제 검은색 점과 뭐 녹색 실선, 파란색 점선이 있죠. 일단 각각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그러니까 검은 점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 분포를 뜻하고, 녹색 실선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가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 분포입니다. 그리고 파란 점선은 이제 판별자 뒤에 이제 최종 출력 값인데요. 어, 먼저 단계별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거의 되지 않은 초기 상태입니다. 생성자 G는 랜덤 노이즈를 입력받아서 가짜 데이터를 만들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녹색 선으로 표시된 생성 데이터 분포 PG가 이제 실제 데이터 엄청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게 점점 학습을 하게 되면 어, 여기 D로 보시면은 거의 이제 녹색 선하고 검은색 선이 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정중앙 0.5가 되거든요. 잠시만요. 일단은 결론은 이 생성자는 이 노란색 점선하고 검은색 점선이 일치하게 만들고 판별자가 이 확률을 0.5라고 만들게 하는 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단은 B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B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B는 생성의 분포는 아직 실제 데이터와 다른데 판별자는 이 차이를 보고 어느 쪽이 진짜 데이터이고 어느 쪽이 가짜 데이터인지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 점선이 진짜 데이터가 많은 영역에서는 조금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가짜 데이터가 많은 영역에서는 좀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판별자는 이쪽이 이제 진짜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별을 하게 되고 저쪽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자가 판별자의 피드백을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아까 발표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제 경쟁 게임이라고. 그래서
판별자 피드백을 받아서 생성자는 판별자가 자신이 만든 데이터를 가짜라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가짜 데이터 분포를 실제 데이터 분포 쪽으로 이제 점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위조지폐범이 경찰의 단속 기준을 딱 본 다음에 더 정교한 이제 위조지폐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어쨌든 중요한 점은 생성자가 단순한 샘플 하나하나를 이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분포 자체에 가까워지도록 학습하는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D가 이상적인 평형 상태인데, 이때 생성 데이터 분포 PG가 실제 데이터 분포 P 데이터와 거의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만든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너무 비슷해지기 때문에 판별자가 더 이상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머신러닝 뭐죠? ROC, AUC 거기서 이제 0.5가 이제 최악의 그런 성능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제 결과값이 0.5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거 공부가 좀 머리가 굉장히 깨지긴 했는데 이게 증명 과정인데 일단은 차근차근 먼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요거 어디죠? 이거 VGD 이쪽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수식에서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G 그러니까 이제 생성자가 고정돼 있다는 일단은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수식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수식으로 넘어갈 때 이제 저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 기대값을 구할 때 이 수식 다들 알고 계시죠? 확률과 통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기대값을 이제 적분 인테그랄로 표현을 해서 바꿔준 모습이고 어, 요 PG의 Z가 PG의 X가 됐는데 이게 아까 이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요 Z가 이제 무작위 노이즈의 분포이고 이게 생성자 함수를 거쳐가 가지고 이제 그 가짜 데이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G의 Z가 PGX라고 이렇게 변환이 된다 보시면 돼요.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수많은 Z, 그러니까 이 인테그랄이라는 게 이제 적분에서 쌓아나간다는 의미니까 이제 수많은 이런 Z의 그런 입력값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PGX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식이 지금 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A 로그 Y 플러스 B 로그 1 마이너스 Y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수식의 이제 그러니까 이 수식이 이 수식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y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y분의 b가 되고 우리가 저희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분을 하게 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y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y분의 b가 0이 됐을 때 이 수식을 정리하면 a 플러스 b분의 a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착안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p 데이터 x 플러스 pgx분의 p 데이터 x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생성자 G를 고정했을 때 판별자 D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최적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일단은 음, 얘도 다시 수식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아까 얘는 첫 번째 수식은 이제 제가 아까 칠판에 설명드렸던 그거고, 얘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DGX가 P 데이터 X 플러스 PGX분의 P 데이터 X라고 제가 바꿨었잖아요. 걔를 이제 밑에 있는 수식이 이렇게 바뀐 모습이고, 근데 얘는 왜 PGX분의 PGX가 됐냐면, 이게 애초에 생성자 입장에서 이제 본 거기 때문에 이제 수식이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 이제 수식에서 앞에다 2를 곱하고 이게 맞춰주려면 이제 빼기 로그에 4를 해줘야겠죠. 앞에 2를 곱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수식에서 이 밑으로 내려갈 때 이제 JSD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JSD가 뭐냐면 이제 두 확률 분포 간의 거리 또는 유사성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JSD의 역할은 생성된 데이터 분포 PG와 실제 학습 데이터 P 데이터 간의 차이를 정량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GAN의 학습 목표는 어쨌든 이 값이 최소화돼서 두 분포를 일치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수식을 JSD 관점에서 수식을 변환하면 최종적으로 이 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뒤에 보시면 생성자가 만든 가짜 데이터가 이제 거의 실제 데이터 분포와 완전 같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JSD는 두 확률 분포 간의 거리 또는 유사성을 측정하는 척도라 했죠. 그래서 이 D 입장에서는 둘의 그 차이가 거의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JSD가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판별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판별자 D를 고정을 했을 때 아까 전 슬라이드는 G가 고정되어 있는 거고 얘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판별자 D를 고정을 했을 때 생성자 G가 도달해야 할 이론상 최고의 그런 전역 최소값을 증명하는 수식입니다. 어쨌든 이제 JSD가 0이 되기 때문에 전역 최소값은 마이너스 로그 4만 남게 돼서 이제 이 마이너스 로그 4가 전역 최소값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이 본 논문에서도 이제 이 수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슬라이드를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 위에 보이시는 요게 그 D, 그러니까 판별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 먼저 네, 실제 데이터와 이제 랜덤 노이즈 각각 이제 M개씩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랜덤 노이즈를 입력을 받아서 가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판별자는 진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함께 보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판별자의 목표는 매우 단순한데 실제 데이터를 진짜라고 판단해서 이 dx의 값을 1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이고 생성자가 만든 가짜 데이터는 가짜라고 판별을 해서 이 값이 0이 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중간에 요 이게 그리디언트 이제 어센딩 다뭐 딥러닝 수업을 들으시면서 배우셨을 텐데 이게 경사도죠. 그러니까 현재 모델의 성능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야 성능이 더 좋아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판별자가 더 정확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업데이트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판별자 학습을 먼저 수행한 뒤에 생성자가 판별자를 속이도록 학습하는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효율성 위해서 K는 1을 적용했다고 논문에서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일단은 찾아봤는데, 어, 일단은 뭐 시간적인 효율성도 있게 되는 것도 맞는데, 이 경찰이 너무 똑똑해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GN의 한계점으로는 이제 두 경찰과 위조추표모 간의 이제 힘의 불균형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K를 너무 높게 설정해버리면 경찰이 너무 똑똑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의 불균형이 생겨서 이 모델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K는 1로 일단 먼저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생성자가 학습되는 원리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항은 쥐가 없기 때문에 딱히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뒤에 항도 어쨌든 생성자가 최종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런 수식인데 앞에 보셨던 것처럼 똑같아요. M으로 일단은 샘플링을 해서 가짜 데이터로 만들고 이제 얘로 경사관법을 통해서 이제 그 판별자가 피드백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좀그 실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의 분포를 유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실험 부분인데 논문에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엠리스트에서는 손글씨 숫자를 매우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GN이 생성한 게 여기 노란색 테두리로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인데 어쨌든 또 얼굴 이미지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눈, 코, 입과 같은 그런 다양한 특징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사람 얼굴 형태로 그렇게 구현을 하죠. 뭐 밑에 보시면 또 다양한 데이터셋에서도 거의 실제와 유사한 그런 그 이미지를 생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GA는 생성자와 판별자의 경쟁 학습 구조를 통해서 현실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 모델이고 이제 기존 생성 모델의 한계를 극복을 해서 매우 높은 표현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런 다양한 생성 AI 연구에 기반이 되었고, 사실 이게 GN이 생성형 AI 시대를 거의 좀 핵심 논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